자, 먼저 이제 첫 경기 신시 대 샌디에이고거든요. 내일 이제 브라이언 윌리엄슨이랑 그 샌디에이고는 그 와카가 나오죠, 와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는 와카를 상당히 믿는 편이고, 지금 이 경기는 그 샌디에이고 빠따 문제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언더를 이제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와카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이 친구가 이제 믿을만한 투수가 아니었다고 보는데, 뭐 4월달에 6.75로 5경기에서 6.75 한 거를 시작으로 좀 안 좋게 출발했지만은 5월달 5경기 0.84, 6월달에 4경기 1.54로 상당히 이제 단단한 피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상대로 그 1.94의 좋은 방어율을 보이고 있고,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로 한정을 짓더라도 뭐 2.87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좀 과거 세인트루이스 시절이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일단 그런 게 눈에 띄었고, 브라이언 윌리엄스는 딱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었어요. 뭐 5.82의 방어율인데 그냥 해봐야 이런 거. 그 브라이언 윌리엄슨이라는 신시내티 투수가, 저는 일단은 신시내티에서 믿는 투수는 2명. 그 최근에 이제 에봇이라는 올 시즌 데뷔한 신인이랑 그리고 헌터 그린, 이렇게 두 친구만 믿습니다. 이런 브랜든 윌리엄스 이런 친구 잘 안 믿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어딨어? 2점입니다. 2점. 그 이건 좀 세부 스탯 같은 건데, 보시면 이거 있죠. 이게 일단은 이쪽에 이게 투수 스탯인데, 이게 빨간색이면 좋은 거고 파란색이면 안 좋은 거예요. 그 중에 눈에 들어온 건 뭐냐, 하드 히트 비율이랑 배럴 타구 비율. 저는 늘 이거를 많이 보는데, 뭐 대부분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드 히트는 그 타자들이 이 투수에 공을 쳤을 때, 딱 쳤을 때 이게 95마일 이상으로 확 날아가냐, 이거의 비율인데, 이 비율이 46%가 된다. 이거는 상당히 그 강한 타구들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배럴 타구는 그 95마일 이상 속도로 이게 각도까지 높은 그런 장타가 될 확률이 높은 공들의 비율인데, 이게 12.9%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리그에서 좀 상당히 많이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뭐 이게 꾸준하게 뭐 내일 경기도 똑같이 나오리라 뭐 이런 보장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그런 투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와카는 뭐, 그리고 원정에서도 좀 튼튼한 편이고요. 이 친구가 뭐랄까, 그 샌디에이고 홈구장 펫코파크가 사실 엄청난 투수구장이잖아요. 근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그 타자구장인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와카가 내일도 좀 단단한 피팅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특히 또 신시 빠따가 불타고 있는데, 그거를 좀 막아주는 한편, 반대로 이제 샌디에이고 빠따는 지금 6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하고 있는 데다가 타율도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런 점들 생각하면은 좀 언더 냄새가 좀 나지 않나. 특히나 이 기준점이 11.5나 되니까 저는 이거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기준점이 높아가지고 일단은 그 샌디에고 경기는 언더를 추천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이구야. 왜 그래. 네, 다음으로는 세인트루이스 대 양키. 이게 더블헤더 1차전인데, 아마 내일은 그 플레어티 대 세베리노가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원래는 콜이었던 것 같은데 플레어티 대 세베리노가 예상이 되고, 그 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위쪽이 양키, 파란색이 양키고 빨간색이 이제 세인트루이스거든요. 타격 지표는 뭐 장타 이런 거 말고는 에즈간하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앞서는 것 같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맨 위에 있는 거, 이게 타율, 그 다음에 점수를 얼마나 냈냐, 홈런, 그 출루율, 장타율 이렇게 가고, 이쪽은 평균 자책점, 홈런을 얼마나 허용을 했냐, WHIP, 이닝당 주자 출루, 그리고 상대팀 타율, 이런 건데, 뭐 이런 거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내일은 플레어티 대 세베리노인데, 사실 저는 양키 경기는 당분간은 그냥 관망만 하려고 해요. 그 양키 빠따가 지금 최근에 좀 터진 모습인데, 과연 이게 지속될지. 저는 퍼펙트 게임 이후로 양키가 조금 뭔가 각성을 했다는 느낌이 살짝은 나는데, 당분간은 좀 지켜보려고요. 일단은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일단 패스긴 한데, 조금 그래도 살펴보면은 뭐 플레어틱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은 투수였고, 홈에서는
뭐 피안타나 볼넷 같은 지표들이 많이 늘어나더라. 그리고 최근 두 경기 샌프전에 4.1이닝 6실점, 워싱턴전에 6.1이닝 6실점으로 좋지 않았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이런 게 있고, 세베리노는 이제 시즌 출발, 얘가 5월달에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시즌 데뷔를 했는데 5월달에 두 경기 1.5구로 괜찮다가 6월 되니까 5경기 6.93으로 개쳐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은 텍사스전 그 직전 경기에서는 조금 호투를 했더라. 이런 게 일단은 눈에 띄고요. 저는 당분간 양키를 관망할 거긴 한데 지금 양키 빠따를 잘 모르겠고 홈에서 약간 플레이어 티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양키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일단은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패스입니다. 이 경기는. 다음 경기 이제 토론토 대 보스턴인데 진짜 예측이 쉽지 않죠. 지금 보스턴 빠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은 그리고 커터 크로포드와 키쿠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토론토 빠따도 그렇고 보스턴 빠따도 진짜 예측 불가라서 예측이 좀 힘든 경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키쿠치의 상태, 이 키쿠치의 상태를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일단 키쿠치가 올 시즌 시작을 4월달에 3.00으로 좋게 출발하고 5월달에 5.83으로 안 좋았다가 그리고 6월이 되니까 2.28로 굉장히 잘했거든요. 6월달에 뭐 거의 털린 피칭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 내일 경기 이제 홈인데 홈에서 조금 낫죠. 홈에 오니까 뭐 피안타, 그냥 피안타 개수자의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 홈에 오면은 피안타도 덜 맞는 모습이고 최근에 잘하고 있는 키쿠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운드는 키쿠치 쪽이 좀 토론토 쪽이 앞선다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상대는 크로포드인데 크로포드는 이제 보스턴이 뭐 작년엔도 선발로 종종 기용을 몇 번 했지만 이 친구를 그 레귤러 선발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땜빵 선발에 가깝고 그래서 이닝을 얼마나 던질지 이런 것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보스턴의 뭐 불펜데이 성적은 0대6, 6대2, 6대7, 3대10, 2대5로 불펜데이 성적은 뭐 1승 4패로 썩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불펜데이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 크로포드가 선발로 나왔던 두 경기가 있는데 미네소타 원정 화싹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 6이닝 사실점 이렇게 그냥 뭐 나쁘진 않은 그런 피칭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다만 이제 이 두 팀을 살피면은 일단은 올 시즌 상대 전적이 5대 0으로 보스턴이 압살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이 5대 0으로 압살을 하고 있고 이게 근데 그 전에 4경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4경기 그 보스턴이 4연승 거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때는 보스턴이 무서웠을 때니까. 근데 지금의 보스턴은 사실 빠따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어제 이제 9안타 치고 5점 내고선 이기긴 했어요. 토론토 원정에서 로저스 센터에서. 근데 그 이제 직전 5경기 화싹전부터 해갖고 쭉 계속해서 대여섯 경기 동안 시카고 화싹 시리즈나 마이애미 시리즈에서 굉장히 이제 점수를 못 내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좀 보스턴 빠따 예상이 좀 어려운데 양 팀의 최근 10경기 정도 언오버 비율을 살피면 내일 8.5 기준인데 내일 9.5 기준이네. 9.5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언더 비율 같은 걸 살피면 토론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언더. 7번 언더 3오버였고 보스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네는 8번이 언더였거든요. 그냥 이런 거밖에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거 토대로 그냥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 그래서 토론토 빠따는 여전한 와중에 커터 크로포드를 상대로 점수도 많이 못 내면서 보스턴 불펜한테도 뭐 그냥 적당히 뽑는 정도 그럴 것 같고 키쿠치도 최근에 좋았던 모습을 이어가면은 뭐 언더가 나오겠죠. 양팀 다 그러니까 빠따가 기복이 심해가지고 이렇게밖에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토론토 대 보스턴도 9.5는 꽤 높아 보이고 언더에 가까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승패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선발만 봤을 때는 키쿠치 쪽이 약간 우세인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다른 거 살펴봐도 또 눈에 띄는 지표가 별로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다음 경기를 텍사스 대 휴스턴 먼저. 잘 안 보실 텐데 텍사스가 위쪽, 휴스턴이
휴스턴이 위쪽, 텍사스가 아래입니다. 빠따적으로는 텍사스가 확연히 앞서는 모습이고 뭐 마운드적으로도 휴스턴한테 크게는 안 밀리고 몇몇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모습도 있어요. 텍사스가. 그리고 내일은 이제 이오발디랑 헌터 브라운의 대결인데 이 경기는 진짜 예측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음으로는 뭔가 텍사스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어렵다 이 경기. 일단 이오발디 같은 경우는 휴스턴한테 좀 약합니다. 최근 이제 그 10경기 정도 이렇게 살피니까 뭐 물론 옛날 데이터도 많이 있는데 휴스턴 상대로 6.38로 상당히 안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1.2이닝 뭐 9실점 이렇게 한 것도 데이터에 있고 뭐 그래서인지 엄청 높긴 한데 그리고 피안타율도 30 원화됩니다. 휴스턴 지금 현재 로스터에 있는 친구들한테 3할 5리로 쳐맞았다. 그런 게 눈에 띄고 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강한데 내일 홈 경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 이오발디 쪽으로 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상대 전적이라든지 뭐 최근 분위기라든지 왜냐면 뭐 이오발디가 최근 이제 뭐 한 3, 4경기 정도 그 전에는 엄청 단단하게 하다가 한 3, 4경기 정도에서 4실점, 3실점, 4실점, 2실점 뭐 이닝도 그 전처럼 엄청 먹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은 지금 이오발디한테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상대로는 2경기 모두 무실점 0.00이고 피안타율도 1할 6분 7리밖에 안 돼요. 텍사스 불바다한테 뭐 6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좋았죠. 자책점은 빵점이고 그래서 텍사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브라운이고 이 친구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조금 이제 강하다고는 하네요. 원정에서는 그 홈런은 조금 더 맞았는데 안타랑 볼넷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낮아지더라. 그런 게 일단은 있고요. 뭐 이오발디나 브라운이나 둘 다 땅볼 유도율이 50%가 넘는 땅볼러들입니다. 땅볼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운드는 이제 이오발디랑 브라운 비교하면 물론 브라운은 뭐 작년에 데뷔한 투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표본들이 좀 적기는 한 편인데 예 다녀오십시오. 예. 표본들이 적은 편인데 모든 지표들이 이오발디한테 안 좋게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게 눈에 띄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이 지표 텍사스가 우한 상대로 홈에서 8로 2에다가 이게 낮 경기인 경우에는 OPS가 이렇게나 높더라. 1.078 엄청 높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텍사스가 이틀 전에도 그 딱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에서 8대5로 졌습니다. 리즈 올슨이 선발 등판 해가지고 그 1.2이닝 던지고 내려간 경기인데 리즈 올슨이 선발로 등판한 날에 그때도 텍사스는 그 이 정도의 OPS를 자랑하는 지표였는데 그때도 그렇게 점수를 5점 내고선 8점 주고 졌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휴지 프렌 해봐야 할지 텍사스는 해봐야 할지 아니면 언업은 오바를 해봐야 할지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떻게 픽을 들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렸지만은 이제 좀 현명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토대로 그리고 이런 뭐 OPS 토대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아마 패스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오발디 딱 그냥 선발 투수만 보고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텍사스 빠따 불빠따 뭐 이렇게 해서 텍사스 승을 갈 것 같긴 한데 배당도 나쁘지 않고 근데 좀 들어가 보면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너무 어려워서. 다음으로 이제 필리 대 워싱턴입니다. 그 휠러 대 고어. 휠러가 일단은 뭐 올 시즌에는 조금 약간 본연의 모습 같지 않은 모습? 일단 최근 한 몇 년 동안 뭐 2점대 이런 식으로 내셔널리그 상당히 이제 경쟁력 있는 피칭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는 3.86이다. 이닝 히팅도 살짝은 아쉽고 일단 이런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휠러가 생각보다 워싱턴 상대로 약한 모습이었어요. 최근 이제 뭐 다 20년도 이후 데이터로 최근 10경기가 다 깔려 있는데 그동안에 4.34로 안 좋았고 그 피안타율은 근데 2할 3푼 1리로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많이 맞았는지 몰라도 일단 4.34로 높은 평균 자책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면 고어 같은 경우에는 그 22년도 뭐 작년에 데뷔했으니까 22년도부터
그 필라델피아한테 1.93이에요. 1.93. 엄청 나름대로 잘 버텼습니다. 근데 피안 타율은 2할 9푼 5리로 꽤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휠러는 자책점은 높은데 지금 현재 워싱턴 로스터 애들한테 생각보다는 안 맞았어요. 근데 고어는 자책점은 낮은데 피안 타율은 꽤 높더라. 이런 게 좀 대조적입니다. 그 보시면은 그 휠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휠러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뭐냐? 그 뭐 공의 구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패스트볼 구속 그리고 구속의 스핀 뭐 여러 가지 지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휠러 같은 경우는 이거만 봤을 때는 거의 그냥 리그 끝판왕급 투수예요. 그냥 리그 지배자급 투수인데 이제 뭐 이 지표랑은 다르게 방어율 같은 건 높게 나오죠. 지금 뭐 몇 개 보시면은 평균 그러니까 상대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상대편 타자가 딱 이 선수의 공을 쳤을 때 그게 이제 95말 이상 되는 공들이 그 하드 히트라고 했잖아요. 하드 히트 비율도 되게 낮은 편이고 그 95마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타자들이 그 휠로에 공을 친 게 평균 속도가 그 타구 속도가 87마일 엄청나요. 낮은 거죠. 87마일이 아니라 하여튼 그 리그에서 상위 87%에 위치할 정도로 좋다. 그 정도로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뭐 페스티벌 구속도 상위 82%, 볼넷도 잘 안 주니까 상위 88%로 좋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전부 다 합격점을 받는 투수라는 소리고 여기에 있는 익스텐션이 97%로 엄청 높은데 이게 그거죠. 이제 마운드에서 던질 때 이 투구가 나가는 지점 이게 그 뭐랄까 그 마운드와 타석 간의 거리가 18.43m인가 그러잖아요. 그거를 최대한으로 앞으로 당겼다는 소리예요. 그런 그 피칭 자세 그런 거에서 그러면서 휠러는 리그 상위 97% 엄청나게 좋은 투수였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냥 단적으로 하드히트나 배럴 타구 이런 거 억제율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투수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투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근데 뭐 반면에 고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쪽에서는 딱히 뭐 크게 세게 드릴 말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가 있는데 고어는 이제 내일 원정 경기잖아요. 원정에서 3.26으로 홈보다는 나은 편이고 원정 가니까 안타, 홈런, 볼넷, 삼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선되더라 비율상으로. 그리고 뭐 저기 빠따를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하퍼나 리얼무토 이렇게 타석에서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장타가 아예 거의 전무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이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하퍼랑 리얼무토 타석에서 해줘야 되는 친구들인데 좀 필라델피아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랄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리얼무토랑 하퍼 브라이스 하퍼 어딨어? DH라 그런가? 자, 이게 최근 타격 지표 뭐 한 10경기 정도 이렇게 보일 텐데 이게 리얼무토예요. 리얼무토 보시면은 최근에 이쪽 2라인 여기 2루타, 3루타, 홈런 이렇게 쭈르륵 있죠. 홈런 빵 2루타는 최근 그 이틀 정도 전에 그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빵 이렇게 OPS가 엄청 급락한 모습 보일 수 있어요. OPS가 열흘 전엔 7.95였는데 지금 7.52까지 떨어졌다. 리얼무토가. 하퍼 같은 경우는 아예 홈런 빵빵빵빵, 3루타 빵빵빵빵, 2루타 빵빵빵빵. 최근 10경기 동안 장타가 아예 없습니다. 하퍼도 OPS 817에서 최근 10경기 사이에 768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리얼무토나 하퍼 하면은 이 필라델피아를 대표하는 그 타자들인데 최근에 이제 공격면에서는 썩 좋지 않더라. 그런 게 일단 확인되는 모습이죠.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저는 그 당분간은 필라델피아 5반은 조금 무서울 것 같다 이런 말씀 일단 드리고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 대 워싱 경기는 선발 투수 퀄리티도 그렇고 이 경기를 8.5를 줬으면은 저는
8.5면은 언더 쪽이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네. 휠러가 좀 잘해줘야겠지만은. 자, 아무튼 그래서 저도 필라델피아 워싱턴 경기는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볼티 대 미네소타 보도록 할게요. 볼티 대 미네소타. 딱 보시면은 타격 지표는 볼티가, 투수는 미네소타 쪽이 좋다. 이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네소타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선발 투수들이 볼넷 관리가 상당히 잘 돼서 출루를 적게 준다는 점, 위기가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일 브래디쉬인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카일 브래디쉬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잘 막아주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브래디쉬는 일단 시즌 출발을 6.30, 3.18, 3.54.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안 좋았다가 점차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내일 홈 경기인데 홈에서 3.03, 원정 4.46인데요. 홈에서는 피안타라든지 삼진이라든지 볼넷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개선이 잘 되더라. 홈에서는 훨씬 더 좋은 투수로 변모가 된다. 이런 게 눈에 띄고, 베일리 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출발 1.59로 해가지고 3.10, 3.38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피칭을 해주고는 있어요. 그냥 딱히 그런 특색이랄 건 없고, 최근 이제 한 4경기 정도, 최근 한 4경기 정도에서 그 전에 비하면은 줄 점수는 주는 모습이더라. 일단 이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서로 이제 상대 전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눈에 들어온 거는 별로 없고요. 왜냐면 둘 다 어린 투수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타격적인 모습, 타격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눈에 띕니다.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볼티모어는 타선의 컨디션이 굉장히 퐁당퐁당을 한다는 점이에요. 최근 경기들만 봐도 한 경기 잘 쳤다가 한 경기 못 쳤다가 이런 식으로 3안타, 11안타, 7안타, 12안타, 3안타, 10안타, 4안타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은 잘 칠 차례다 이런 거는 그냥 미신인 것 같고, 미네소타도 비슷해요. 근데 얘네는 진짜 빠따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좀 여기에 걸어보기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거 컨디션 OPS라고. 볼티모어는 리그 이제 평균 OPS가 이제 리그 OPS 순위가 742로 11등 수준인데, 우한 상대로 홈 그리고 낮 경기의 경우에 861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본인들의 평균 OPS보다 훨씬 올라가는 거고, 미네소타는 원래 710인데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 646까지 떨어지더라. 이런 걸 들어가지고 그냥 OPS 차이가 상당하네, 볼티가 좀 더 잘 치겠네, 약간 그냥 이런 접근. 이거 말고는 딱히 얘네를 상대로 얘네들의 경기를 판가름할 그런 변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좀 미흡했다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 경기는 볼티 승만 찍도록 하고 엄청 좋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좀 승패 언어버를 판가름할 지표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으로 피츠 대 미러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피츠버그는 오비에도, 미러키는 코빈 번스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양팀 다 빠따 같은 부분은 엄청 안 좋죠. 빠따는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투수력은 미러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구장빨인지 피츠버그가 홈런 억제력은 좀 좋은 것 같고, 그냥 그 정도만 보이는데요. 오비에도 같은 경우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최근 4경기에서 그렇게 못 던지지도 않았는데 4패를 안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 4월달에 3.03으로 좋았고 5월달에 6.04로 안 좋았다가 다시 6월달 들어서 3.23으로 좀 호전됐다, 이 정도가 보이고, 코빈 번스는 좀 할 말이 많죠. 이제 우리가 알던 코빈 번스의 그거랑 너무 멀어졌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어도, 당장 21년도에 2.34로 되게 잘했었고, 작년에도 2.94,
그리고 이제 뭐 이닝 대비 삼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낮잖아요. 코빈 번스가. 근데 올 시즌은 그냥 94이닝에 89K, 그러니까 삼진 숫자도 이닝보다 훨씬 못 찍는 모습에다가 뭐 볼넷이라든지 피안타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에서는 그냥 확연하게 이제 예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방어율도 4.10으로 상당히 높죠. 그리고 최근 이제 뭐 한 3경기 정도, 최근 3경기 정도에서 6이닝 3실점, 5이닝 7실점, 5.2이닝 4실점으로 그냥 뭐 리그 평균보다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런 투수가 돼버렸나? 그러니까 좀 위력적이었던 예년의 모습들을 조금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츠버그 상대로 3할 4푼 9리로 꽤 많이 맞는 모습, 그런 게 눈에 띄고요. 3할 4푼 그게 3.49 잘못 찍었네. 방어율 3.49로 썩 아주 뭐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런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피츠버그가 최근에 이제 또 빠따력이 불타올랐잖아요. 심지어 연패를 딛고 연승까지 하는 모습인데, 지금 샌디에이고 상대로 3연전이랑 오늘 미러키전까지 16안타, 9안타, 10안타, 11안타 4경기에서 뭐 거의 이제 뭐 3경기에서 2자릿수 안타를 쳤고 전부 다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이끄는 선수가 누구냐? 뭐 그 데이비스라는 뭐 신인 투수도 갑자기 기용해서 잘하고 있고, 뭐 맥커친, 산타나 이런 친구들이 상위 타선 쪽에서 좋은 생산력을 보이고 있더라. 네, 이런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요, 피츠버그 강승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피츠 프렌 정도만 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피츠 프렌 1.65나 되고 피츠버그 강승만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저기 누구야 코빈 번스가 좀 털려준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죠. 뭐 어디 갔어? 잠시만요. 나 뭐 잘못 눌렀나? 네, 무튼 이제 다음 경기 오클 대 화싹 가볼게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오클 대 휴스턴. 내일 오클랜드 선발이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카프렐리안 차례인데 카일 뮬러라고 나오네. 일단 준비하는 것만 일단 브리핑을 해보고, 카프렐리안인지 지금 뮬러인지 모르겠는데 MLB 공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카일 뮬러면 아마 불펜데이일 텐데, 오클랜드 불펜데이면은 저는 원래 언더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클랜드 일단은 내일 TBD로 나옵니다. 아직 알 수 없다. 일단은 저는 이 경기 언더를 봤는데요. 오클랜드랑 화싹 경기는 언더를 봤는데, 일단은 카프렐리안이 만약에 선발이라고 치면은 그 화싹 상대로 1.80으로 좋은 모습이었었고, 뭐 시즌 초반 12.94로 안 좋다가 5월달 4.24, 6월 3.86으로 회복세에 있더라. 그리고 최근 피칭도 좋은 수준이었고, 화싹은 이제 시즈죠. 내일 시즈인 게 거의 고정인데, 일단 시즈가 6월달에 완전 미쳤습니다. 4월달에 4.88, 5월달 5.57이었는데 6월달에 2.20이고 이 28.2이닝 던져가지고 5경기에서 28.2이니까 뭐 아주 이닝 히팅을 잘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42개의 탈삼진, 그냥 뭐 작년의 모습. 제가 시즈를 전에 이제 분석할 때마다 시즈가 작년 같지 않은 모습이다. 작년에는 거의 아메리칸 리그 싸이형 도전급이었는데 올 시즌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줄창 드렸었는데, 뭐 최근의 모습들은 그냥 싸이형 컨텐더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눈에 띄고, 그 오클랜드한테도 2.00, 두 경기에서 2.00으로 상당히 좋았고, 피안타율도 1할, 딱 1할. 그러니까 굉장히 잘 틀어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언더를 살피고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이 지표 어디 갔어? 이거 상으로도 굉장히 좋게는 나옵니다. 오클랜드 원래 OPS도 꼴등팀인데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에 5-3-5 리그 꼴찌에다가 화싹도 원래 뭐 OPS 25등 팀인데
648로 더 안 좋아지죠. 리그 24위. 그러니까 양 팀 다 빠따가 안 터진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고, 다만 이제 걱정이라면은 내일 이 오클이 카프렐리안이 아니라 그 불펜데이를 할 경우가 문제인데, 왜냐면은 뭐 왈디척도 나올 수 있고 카일 뮬러 오프너로 써도 이제 그 이후에 그 후지남이라든지 또 누구야 왈디척 말씀드렸었고, 뭐 리오스는 보니까 부상인 것 같고, 일단 이거 한번 또 살펴볼게요. 오클랜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불펜데이 투수가 누가 있나 봤는데 엄청 막 왈디척 있고 후지남이 살아있고 샘 롱은 나오면 좋은데 좀 사이즈가 안 나오면 안 나올 것 같고, 에르체그도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것 같고, 여러모로 후지남이랑 왈디척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냥 화싹 마헨이나 뭐 그런 쪽으로 트는 게 오히려 나아 보입니다. 저는 원래 언더를 계산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내일 오클 선발 이 경기가 근데 5시 경기예요. 혹시라도 이제 그 이제 배팅 시간 전에 오클랜드 선발이 확정이 되는 걸 아실 수만 있으면은 불펜데이인지 카프렐리안인지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그것도 찾아봤거든요. 그 이제 제가 보는 뉴스, 그 MLB 뉴스 이런 사이트에서 카프렐리안을 찾아봤는데, 오클랜드 뭐 팀 소식이나 그런 걸 찾아봤는데 카프렐리안 결장 소식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 아래 있는 게 뭐 딱히 카프렐리안에 대한 뉴스가 없습니다. 카프렐리안 뉴스가 아예 없어. 스타트 피처 뭐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내일 선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클의 불펜데이라 치면은 저는 뭐 오클 불펜 무섭잖아요. 후지남이 나오고 월드시 나와서 쳐맞고 이러면 무서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화싹 마헨이나 뭐 강승 이런 쪽으로 틀으시고, 만약에 카프렐리라입니다. 그러면 언더 쪽이 좋아 보여요.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발을 제가 지금 당장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매치 대 샘프 가도록 할게요. 뉴욕 매치 대 샌프란시스코. 와, 오늘 샌프란시스코 진짜 엄청난 역전승 거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샘프의 이런 이런 멋진 뭐 끈덕진 모습들 그런 걸 좋아는 하는데, 과연 요즘에 좀 안 좋은 샘프. 일단은 내일 그 벌랜더 대 데스클라판이죠. 벌랜더 데클인데 사실 이 경기도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왜냐면 벌랜더의 지금 모습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연한 거는 우리가 알던 그 벌랜더의 모습은 아니다. 이닝 대비 뭐 삼진 잡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뭐 여러모로 피안타도 꽤 많이 맞고, 근데 다만 이제 홈 원정 차이가 좀 있죠. 뭐 이닝이 좀 적긴 한데, 그냥 홈이랑 원정 뭐 피안타 비율이나 삼진 뭐 비율 이런 거 봤을 때는 홈에서 2.70, 원정 5.67인데, 사실 그 안쪽에 있는 스탯 있잖아요. 안타를 얼마나 맞았냐, 뭐 홈런 얼마나 맞았냐, 볼넷 얼마나 좋냐, 이런 건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물론 뭐 피안타를 좀 덜 맞았긴 한데 2.70이나 5.67까지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방어율상으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 무튼 개인적으로 지금의 벌랜드는 우리가 알던 그 벌랜드는 아닌 것 같고, 뭐 샘프전 전적 같은 것도 좀 옛날이라 가지고 크게 이렇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데크를 살펴야 되는데, 일단 벌랜드는 시즌 5월달에 4.80, 6월달에 3.33으로 회복세이긴 합니다. 반면에 데클 같은 경우는 2.70으로 좋게 출발했다가 5월달에 4.10, 6월 6.65로 상당히 그 꺾이는 모습이긴 했어요. 다만 최근 2경기 정도에서는 회복세이긴 했더라.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으로 그나마 평이한 모습은 보여줬었다. 그런 게 있는데, 양팀 다 불펜 소모도 크고, 그냥 이것도 그렇게 크게 가릴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데, 그냥 이거 있죠. OPS, 컨디션 OPS. 그냥 이거 상으로 매치도 소폭 오르고, 샘프도 820까지.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 820까지 오르더라. 그냥 이런 점들만 따지고 보면은 오버페이스일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가를 만한 요소는 별로 없더라. 그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 애틀랜타. 오늘 애틀랜타가 완전 그냥 C폭격을 해버렸는데 이 경기 솔직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마이애미 대 애틀. 왜 그러냐면은 마이애미 투수가 과연 심판을 받을 것인가. 저는 이 경기 일단 패스할 것 같기는 한데요. 애틀랜타는 일단 모튼이고, 모튼은 뭐 올 시즌 아주 훌륭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평이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81에다가 그 홈에서 4.74고 원정이 3.6, 3.06이어서 홈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 홈에서 이제 그 피안타는 늘고 홈런 같은 부분은 좀 줄더라. 그냥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이애미 상대로 19년도부터 해서 3.49니까 꽤 잘 막았죠. 마이애미 상대로 꽤 잘 막은 모습이 눈에 띄고 마이애미 선발이 유리 페레즈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폼이 또라이급이거든요. 일단은 그 5월달에도 4경기 2.84로 굉장히 좋게 출발을 했는데 6월달에 0.32 그냥 엄청 튼튼했다. 28이닝에 18피안타 홈런 1개 맞고 볼넷 5개 주고 삼진 35개 그냥 6월달에 그냥 아주 아름답게 보냈다. 이런 게 눈에 띕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도 구속이 또라이급에다가 정면 승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구위 승부를 하는 편인데 과연 얘가 애틀이랑 정면 승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점들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약간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걸 좀 보여드리면은 아주 괴랄해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데 보면은 뭐 평균 이제 그 상대 타자들이 이 친구의 타구를 때렸을 때 그런 것들은 좀 평이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리그 평균이야. 그러니까 꽤 잘 맞은 공도 주긴 준다. 그런 게 있었고 하드 히트 비율도 하위 35%니까 잘 맞은 공들도 꽤 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페스티벌 구속이 상위 95%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선발로서는 한 98마일, 99마일 이렇게 나와버리고 페스티벌 스핀 9위도 엄청 좋아요. 상위 99%니까 그냥 이제 분당 회전수 있잖아요. 직구에 뭐 그런 게 엄청 뛰어나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익스텐션도 뛰어나고 반면에 뭐 휘핑률 그러니까 헛스윙률 이런 것도 86%나 되는데 뭐 커브 스핀 이런 거는 좀 딸려 보이죠. 그러니까 변화구에 좀 힘은 좀 적은 것 같다. 그리고 볼넷도 53%니까 좀 평이한 수준이더라. 말 그대로 이제 직구 너 내 직구 쳐볼 수 있으면 쳐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과연 애틀이랑 맞상대하는 유리 페레즈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내 돈을 걸고 보기에는 조금 빡세다. 왜냐면 지금의 애틀이 어떤 애틀인데 너무 무서운 애틀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애틀이 최근 10경기 홈런이 31개에다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튼 리스크도 있고 기준점도 8.5라서 뭔가 언오버 건드리기도 빡세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컵스랑 클리블랜드 갈게요. 스트로먼 나오네. 스트로먼 대 바이비. 스트로먼이 직전 경기에 그 런던 시리즈에서 털리고 왔다고 했나? 사실 그거는 저는 스트로먼 잘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스트로먼 직전 경기에 3.1이닝 6점을 줬는데 그 자책점은 3점이었다. 왜 그러냐? 실책이 2개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트레이 만시니가 포구 미스 이런 것도 있었고 스트로먼으로서는 좀 불운했었죠. 일단은 저는 그래서 스트로먼이 좀 억울할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땅볼러 그 59.3%에 달합니다. 땅볼 유도 비율이 원래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커리어 동안 그런 투수였었고 반면 이제 바이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데뷔하던 그때 4월달 1.59였죠. 물론 한 경기이긴 하지만은 5.2이닝 1점으로 좋았는데 5월달에 3.14로 평이하더니 6월달에는 5경기 5.04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못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리그의 쓴맛을 살짝 보는 것 같고 이 친구도 홈이랑 원정 격차가 좀 있어요. 물론 뭐 이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한데 홈에서 2.38인데 원정에서는 5.68이더라. 이런 점들 보면은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 안타, 피홈런, 볼넷 이런 부분들이 다 안 좋은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분위기나 이런 거 살피면은 썩 좋지는 않더라. 지금 컵스 딱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저는 컵스 승을 봐요. 컵스 승을 봅니다. 뭐 배당도 1.57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왜냐면 컵스 어제 경기도 그래요. 어제 경기도 이제 저스틴 스틸이 나왔는데 저스틴 스틸도 꽤 믿을만한 투수잖아요. 근데 컵스 승을 보기가 좀 빡셌던 거는 컵스의 빠따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 이거였는데 일단은 어제는 컵스 빠따가 스틸을 도와줬죠. 그리고 하필 이제 클리블랜드가 장타력이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홈런도 리그 거의 꼴찌에다가 교타력, 그러니까 좀 정교한 타격, 뭐 그런 거에 좋은 팀이고 그런 점들은 이제 스트로먼의 이 땅볼 유도가 좋은 점이 사실 아주 막 크게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살짝 걱정이긴 하죠. 다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컨디션 OPS 이거를 또 참고해 보면은 컵스는 본인들의 평균 OPS 730보다 훨씬 더 잘 칠 거라는 잘 칠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클리블랜드는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인 경우에는 본인들의 평균 688보다 한 4푼 정도 낮은 644가 나오더라. 그리고 뭐 컵스도 요새 불펜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해요. 4.4 몇에서 4.05까지 올라왔으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불펜들이 굉장히 잘 해줬다. 뭐 이런 거는 말씀드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컵스 그리고 어제 또 불펜도 많이 쉬었잖아요. 스틸이 무난하게 활약해줘가지고 그래서 컵스 승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왜 다 꼬였지? 자, 아무튼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 대 템파베이예요. 순서가 왜 이렇게 꼬였지? 시애틀 대 템파베이. 순서가 왜 꼬였을까? 자, 일단 오늘 템파는 어마무시한 역전극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오늘 템파 승칸 입장에서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맥클이 털려줬는데도 8회, 9회 그렇게 어마무시한 득점을 하면서 이겨주는 템파. 무튼 내일 이제 조지 커비 그리고 타일러 글래스노의 승부인데 커비가 뭐 볼넷도 엄청 안 주고 뭐 그런 친구인데 시즌 초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일단은 뭐 시즌 전체로 보면 2.93, 3.90, 2.90으로 그냥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타일러 글래스노는 5월달에 데뷔해갖고 한 경기에 6.23이니까 좀 출발은 안 좋았고 6월달 5경기에서 4.15 그러니까 뭐 아주 위력적이던 그런 모습은 아니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일단 뭐 직전 경기에서 5이닝 4피안타 1실점 그리고 12개의 탈삼진 딱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타일러 글래스노우는. 그래서 일단 글래스노우는 완전 회복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커비 같은 경우가 시즌 초중반에 단단하던 모습에서 최근에는 그래도 줄 점수는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눈에 띕니다. 뭐 볼넷 같은 거 잘 안 주고 출루 잘 안 준다고 해가지고 얘가 뭐 안타를 덜 맞냐, 홈런을 덜 맞냐,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눈에 크게는 안 띄어요. 뭐 홈 원정 뭐 여기에 강점이 아주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템파베이가 좀 그리고 불펜도 많이 썼거든요. 물론 뭐 포쉐 오늘 썼던가? 일단 뭐 마무리 페어뱅크스라든지 뭐 여러 명 있기는 있는데 저는 이 경기 7.5 기준점도 조금은 낮다고 생각이 들고 내일 뭐 페어뱅크스 말고는 믿을만한 불펜은 별로 없네.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그래서 7.5는 조금 낮아 보이고 템파 빠따락을 보니까 사실 걱정이 안 들던데 4대0으로 지던 게임도 시애틀 빠따가 좀 뭔가 터진 것 같으면서도 그거를 제압해버리는 템파 빠따. 오늘 경기에 약간 좀 후광이랄까? 오늘 경기 연장선으로 약간 템파 빠따가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무지성이긴 한데 템파 승에다가 저는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는 좀 낮아 보여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또 뭐 경기 흐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7.5는 확연하게 낮아 보이고 템파베이 강승이 1.69면은 이것도 괜찮다. 그래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캔자 대 다저스인데 저는 이 경기 살짝 역배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이유는 아닌데 일단은 진짜 약간 역배 냄새가 나더라. 왜 그러냐면은 일단 다니엘 린치 대 유리아스죠. 좌완들끼리 붙는 경기인데 뭐 다저스가 좌완 상대로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하거든요. OPS 상으로 801이 나오니까 좌완 상대로도 약한 건 아닌데 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색깔이 좀 비슷하지만 위쪽이 다저스, 아래가 이제 켄자입니다. 뭐 보시면은 빠따적인 부분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긴 해요. 빠따 부분이. 그리고 뭐 저기 마운드 지표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다저스의 뭐 우위처럼 보이긴 합니다. 저는 이 경기를 왜 그러냐면 일단은 다저스 뭐 오바도 나쁘진 않겠지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다니엘 린치의 호투를 좀 예상을 합니다. 린치 같은 경우는 좌완으로 뭐 거의 한 94, 5마일 정도 나오는 직구에다가 그 슬라이더 이렇게 좀 삼진을 많이 잡는 위주의 피칭 그 이제 무기가 그 좌완으로서 무기가 그 빠른 속구에다가 슬라이더를 갖췄다고 한다면 원래 같으면은 뭐 삼진을 많이 잡는 투구 이런 게 장점인데 뭐 최근에 잘했던 경기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7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잘해주고는 있는데 사실 그 경기들에서 삼진을 많이 잡지 못했어요. 두 개밖에 못 잡았으니까 뭐 그러긴 한데 최근 근데 피칭들이 좀 예사롭지 않달까? 좀 막연한 분석이긴 한데 피칭하는 모습들이 좀 예사롭지가 않더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호투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내일은 홈이긴 한데 홈에서 엄청 못해요. 근데 홈에서 6점 이상 원정 1.89라고 하지만 이게 뭐 36이닝밖에 안 돼서 총 이닝이 뭐 둘 다 이닝들이 홈에서 20이닝도 안 던지고 원정도 20이닝도 안 던진 지표라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는 신경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아스가 이제 5월 19일 이후로 첫 등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만에 첫 등판인데 그 사이에 이제 마이너에서 4이닝밖에 안 던지고 왔어요. 바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그때 4이닝 1실점 8K 잡으면서 되게 잘해주긴 했는데 유리아스가 사실 근데 리그에서도 뭐 좋은 투수라고는 하지만 뭐 삼진 숫자가 아주 많은 투수도 아니었고 조금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좀 신인 투수의 데뷔전이라든지 그 이제 좀 부상에서 복귀한 투수들에 대해서 조금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리아스도 마찬가지로 복귀전에서 좀 고생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막연한 생각은 좀 있어요. 그리고 다저스가 오늘 좀 잘했잖아요. 빠따적으로. 그리고 뭐 최근에 두 경기 연속으로 좋은 모습이긴 했는데 이게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무키 배츠랑 뭐 헤이워드가 좀 캐리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뭐랄까 빠따의 완연한 회복세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 지표상으로 다저스가 좋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역배 이 경기는 왠지 캔자스이나 캔자스 프렌 이쪽이 좀 땡긴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캠프 쪽이 땡긴다. 킨자승이나 캠프 쪽이 땡긴다. 그래서 저도 뭐 분석한 게 아까운 그런 폴더 한 로또 폴더에 하나 넣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콜로라도 대 디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라면 언더오버는 사실 오바 보기는 조금 빡셀 것 같아요. 다저스는 그 불펜 회복세에다가 켄자는 불펜이 안 좋은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그런 점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콜로나 디트 둘 다 빠따적으로나 뭐 마운드 둘 다 그냥 형편 없습니다. 서로 자랑할 만한 그런 건 없고 뭐 내일 근데 콜로라도도 그렇고 디트도 지금 불펜 데이가 예상이 되거든요. 서로 서로 불펜데이라면 뭐 오바 아니겠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디트로이트가요 뭐 이 불펜데이 지표가 좀 괜찮은 팀이에요. 디트로이트가 근데 디트로이트가 불과 이틀 전에 불펜데이를 돌렸거든요. 그 이게 뭐냐면은 내일 선발이 누구로 예상이 되던가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타일러 알렉산더가 선발로 예상이 되고 콜로라도는 뭐 크리스웰이나 뭐 램버트가 선발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둘 다 이렇게 봤을 때 불펜데이처럼 보입니다. 근데 콜로라도 불펜데이 데이터는 뭐 3대5로 진 거 뭐 이거밖에는 제가 못 구했고 디트로이트 불펜데이를 최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8대5승, 7대2승, 6대4승, 6대5승, 2대3패, 0대1패, 6대4승, 7대1승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8전 6승 2패거든요. 그러니까 디트가 불펜데이를 운영하는 능력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걱정이라면 이게 디트로이트 최근 이제 운용인데 아마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여기 있는 브랜든 화이트나 게러틸 이런 친구들이 아마 긴 이닝을 던져는 주겠죠. 근데 불과 이틀 전에 여기 이렇게 불펜데이를 돌린 구간이 보이시죠? 이때 뭐 시스네로와 타일러 알렉산더 선발로 해서 시스네로, 랑에 뭐 마무리 랑에까지 타일러, 홀튼, 앵글러트 다 많이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러고선 불과 이틀 뒤에 던진다는 거는 분명히 이 게러틸이나 브랜든 화이트 이런 친구들한테 긴 이닝을 맡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게러틸 같은 경우는 방어율 9.88, 브랜든 화이트는 5.23으로 뭐 훌륭한 정도는 아니에요. 뭐 2이닝 던지고 얘는 몇 이닝 던졌어? 2이닝 던지고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표를 볼 때는 오바도 좋아 보이고 한데 디트로이트의 불펜데이 성적을 봤을 때는 또 이겨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무조건 얘네를 등판시키리라는 보장이 없긴 하잖아요. 게러틸이나 브랜든 화이트를. 그래서 반면에 이제 콜로라도 로키스의 불펜 상황을 보면은 로키스는 그래도 이틀 전에 이렇게 불펜을 많이 소모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뭐 던질 투수는 많이 있다. 경기 안 나왔던 다니엘 바드라던가 뭐 로렌스도 안 던졌었고 뭐 할로웰 뭐 이런 친구들 다 던질 수가 있고 코흐 브래드 핸드 이런 친구들 다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불펜 같은 불펜데이라고 해도 불펜데이 그 피처들의 여유 불펜의 여유 상황은 콜로라도가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긴 한데 불펜데이 성적 자체만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좋았다. 하지만 지금 좀 불펜도 빡빡한 상황이고 내일 좀 그냥 좀 경기를 던져버리는 그런 투수들을 내보낼 상황도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콜로라도가 초반부터 디트의 불펜을 부숴버린다 하면은 디트로서는 그냥 경기를 던질 확률도 높아요. 그냥 뭐 경기 진 거 같으니까 너네 한 3, 4이닝 던져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콜로 마헨의 오바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 디트승 쪽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디트가 불펜데이 성적이 6승 2패로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이냐고 한다면은 어려운데 저는 디트승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콜로라도 빠따가 초반부터 털어주냐 마냐예요. 초반부터 털어주냐 마냐인데 만약에 초반부터 한 뭐 4대0 정도 털어준다 하면은 금방 이제 좀 금방 무너질 만한 그런 투수들을 디트가 내보낼 것 같거든요. 좀 굿튀는 투수들보다는. 네. 그리고 쿠어스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개별적인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둘 다 불펜데이인데 불펜데이 성적은 더 좋아요. 디트가 불펜데이는 6승 2패로 성적이 훨씬 좋았고 그런데 이 디트 불펜이 좀 여유가 없다고 했었죠. 여유가 없는 디트 불펜이 뭐 게럿 힐이라든지 브랜던 화이트 이렇게 긴 이닝을 던지는 투수들을 내보냈을 때 털릴 경우 왜냐면 뭐 앵글러트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제 당장 38구나 던졌고 이래가지고 못 쓰다 보니까 롱릴리프 투수들이 버텨주지 못할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콜로 쪽이나 오바 이런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바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 디트로이트 불펜데이 중에 이렇게 내일 기준점이 몇 점이지? 11.5인가? 11.5를 뚫은 적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8대5 이거밖에. 물론 쿠어스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거는 개인의 선택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계속 불펜데이랍시고 계속 투수 바뀌고 이러면은 적응을 못할 확률도 또 농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좀 빡세 보여요. 오바 기준점도 꽤 높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자, 다음으로는 천사 대 애리조나 한번 볼게요. 졸라 어렵네. 지금 애리조나는 그리고 그 코빈 캐롤 맞나? 하여튼 캐롤 그 신인 이번에 올스타까지 뽑힌 캐롤이 없다는 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캐롤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뭐 서로 지금 빠따적으로나 뭐 마운드상으로 거의 또이또이한 팀들의 대결이에요. 뭐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각각 좋은 성적 내고 있는 팀들이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어려워서 패스기는 한데 일단 선발은 테일러 앤더슨이랑 라인 넬슨이 나옵니다. 앤더슨의 경우는 이제 애리조나한테 3.77로 나쁘지 않았고 피안타율도 268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넬슨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방어율이 4.97인데 뭐 직전 경기에 7이닝 3피안타 2실점으로 훌륭한 경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이제 홈어웨이 차이 홈에서는 7.09인데 원정에서는 3.07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원정에서 3.07로 좋았는데 뭐 보니까 뭐 원정으로 가면은 안타, 홈런, 삼진, 볼넷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더라. 그리고 더구나 최근에 이제 원정 경기들에서 전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월달에 그 쿠어스에서 부러진 거 말고는 5.1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5.2이닝 무실점, 5이닝 3실점, 뭐 7이닝 1실점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 넬슨 같은 경우는 뭐 근데 이 친구도 뭐 딱히 뭐 공이 훌륭하다거나 뭐 그런 친구는 아니긴 해요. 83.1이닝에 안타 93개 맞고 피홈런 10개 맞고 삼진도 58개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컨트롤이 훌륭하냐 뭐 그것도 딱히 아닌 것 같고 좀 판단하기 좀 빡센 선수긴 합니다. 그래서 딱 어제 뭐 그리핀 캐닝이랑 누구였지 토미 헨리 이런 경기들처럼 천사랑 애리조나는 서로 이게 뭔가 투수를 이렇게 분석하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패스를 하긴 했는데 오늘 사실 저는 그 이제 코빈 캐롤 없이 오늘 그 말루 홈런 구리엘의 말루 홈런 덕에 사실 천사가 애리조나가 이겼잖아요. 사실 그건 이 대신 잇몸으로 때운 거라고 보이고 막 서로 상대 투수한테 제압당할 만한 그런 사이즈도 아니었는데 점수가 이렇게 적게 나온 거 보면은 9점은 기준점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앤더슨이나 넬슨이 무난하게 막아줄지 아니면 뭔가 털어먹을지라면은 저는 언더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더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제가 내일 분석하는 것도 언어버거가 좀 언더 쪽으로 많긴 하네. 무튼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패스긴 한데 굳이 뭐 선택하라면 언더를 선택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더블헤더 2차전인데요. 양키스랑 뭐 세인트루이스. 이거는 뭐 어차피 뭐 배트맨이 없으니까 저는 뭐 그냥 이거는 리버라토레 대 콜이고 그냥 콜 나오고 최근에 양키 빠따가 심상치 않죠. 이런 점들 생각해보면 그냥 양키의 낙승 아닐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뭐 깊이 분석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경기도 없는데 콜이 그리고 4월달에 1.30으로 좋게 했다가 5월달에 5.18 엄청 안 좋았는데 6월 되니까 2.40으로 좀 회복도 했고 다만 콜도 말씀드리면은 약간 코빈 번스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랄까 그 예년만큼 삼진을 잡지는 못하는 모습 그런 게 좀 눈에 띄기는 해요.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은 미덥지 않긴 한데 그래도 세인트루이스도 리버라토레가 뭐 그렇게 아주 뭐 좋은 투수도 아니고 더구나 직전 등판에서는 좀 맞는 모습이었고 그 런던 시리즈 기억나시죠? 런던 시리즈 2차전에 아마 4대0으로 출발했던가 컵스가 그리고 나서 세인트루이스 이제 감독이 우드포드 올리면서 좀 마운드 기용을 잘 했었죠. 좀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아까 좀 제가 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양키 빠따는 당분간은 관망을 할 것이다. 양키스가 지금 2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도 까고 뭐 선수들도 나름대로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탠튼도 그 직전 경기에서 홈런도 까고 지금 2경기 연속 홈런인가? 맞나? 2경기 연속 홈런은 아니네. 하여튼 제가 맨날 그 소리를 했어요. 저지가 없을 때 양키스 중심 타자들 뭐 리조, 스탠튼,
르메휴, 도널슨 이런 애들이 별로 못해 왔었다. 뭐 여전히 근데 뭐 누가 이렇게 뛰어나다 뭐 확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해주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좀 눈에 띄어요. 여전히 좀 저는 믿지는 못하겠다. 이게 좀 꾸준한 빠따 상승으로 이어질지 그런 거는 좀 모르겠어가지고 아무튼 이 경기는 뭐 없으니까 근데 굳이 가라면 그냥 양키 승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